I'll talk about it, but you might ask why. Why VWAP? 99.999% of them are running VWAP on their charts, and it becomes a self-fulfilling prophecy. Okay, simple stuff. Keep it simple, right? And all this, they were volume, VWAP, then branch out, but don't add another indicator. 이 남자는 페니스톡을 공매도하는 딥 앤 립 전략으로 유명한 팀 보엔이다. 팀은 초기 매도 이후 하락하는 주식을 포착해 매수를 진행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곧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4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오늘 영상에선 팀이 VWAP을 통해 공매도를 포착하는 방법과 함께 VWAP과 호환되는 지표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우선 오늘 지표의 기본이 되는 VWAP이 뭔지 짚고 넘어가겠다. VWAP은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 시작부터 특정 시간까지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해 평균 가격을 계산하는 지표로 VWAP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누적된 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값을 누적 거래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장 시작 시간인 10시부터 10시 1분까지 발생한 거래에 고가가 102원, 저가가 98원, 종가가 100원이고 같은 시간 발생한 거래량이 200개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때의 평균 가격은 고가, 저가, 종가를 합한 수 나누기 3인 100이 나오고 평균 가격 100에 거래량 200을 곱하면 2만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특정 시간까지 더했을 때 이를 A, 그리고 같은 시간까지 발생한 거래량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A를 B로 나눈 값이 VWAP의 결과값이다. 그렇게 나온 VWAP은 차트에서 파란색 기준선으로 나타나고 VWAP의 일정 동안의 가격 변동성인 표준 편차에 배수한 값을 더한 게 상단 밴드, 그리고 뺀 게 하단 밴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캔들이 VWAP의 상단을 돌파하면 과매수 상태로 판단하고 매도할 준비를 하거나 풀백을 대기해야 한다. 반대로 캔들이 VWAP의 하단을 이탈하면 과매도 상태로 판단해 매수 준비에 들어가거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차트를 보면 밴드의 부분이 이렇게 꼬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VWAP이 24시간을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주식은 정규장의 시작 시간, 코인은 오전 9시로 기준이 리셋된다는 특징도 있으니 알고 넘어가자. VWAP의 결과값은 단순한 평균 가격이 아닌 거래량이 반영된 공정한 가격의 기준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기준선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VWAP은 현재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저항선처럼 활용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도 있으며 평균 단가와 비교해 본인이 유리한 가격에 진입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VWAP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다. VWAP을 데이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론 장 시작 후 2시간 동안인 오전장에 가격이 VWAP 아래에서 횡보를 하다가 VWAP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그날의 추세를 적정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VWAP 근처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매매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많은 기관 투자자 혹은 세력들이 VWAP을 기준으로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전략이라 거래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VWAP의 기본 전략을 얘기하면서 매수에 대한 얘기는 언급했지만 매도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VWAP은 일반적인 이동평균선들과는 달리 거래량 누적 기반의 지표이므로 빠른 추세 반전이 발생했을 때 반응 속도가 한 발 늦게 나타난다는 점과 함께 변동성이 적을 땐 지표의 의미가 약해져 해석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보엔이
VWAP을 사용할 때 꼭 사용해야 할 두 가지 지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럼 이제 VWAP과 함께 사용할 보조 지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VWAP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필터링한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오늘 소개할 지표는 초보자도 쉽게 VWAP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개량한 VWAP 로프라는 지표다. VWAP 로프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리셋되는 VWAP의 단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가격 변동을 감지해서 추세의 방향성과 박스권 구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값에 따라 15분 이내의 단기 프레임은 물론 1일봉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먼저 차트에 VWAP 로프를 추가해주자. 내가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놓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 다음에 아래에 나타난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VWAP 로프는 크게 로프 구간과 박스 구간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로프 구간의 중심인 기준선은 VWAP을 기준으로 가격의 방향성을 부드럽게 추적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노이즈에는 반응이 적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완화형 추종선이다. 그 원리를 알려주자면 가격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일정 수치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들은 무시하고 확실한 방향 변화만 감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완화형 추종선인 이 기준선에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서 평균적인 움직임의 예상 범위를 상단, 하단 로프로 표시했다. 이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VWAP과 동일하게 캔들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면 과매수, 캔들이 채널의 하단을 돌파하면 과매도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로프의 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상했을 것이다. 과매수권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 구간은 중심선의 기울기가 양수를 띠고 있어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노란색 차트에 나타난다. 반대로 중심선의 기울기가 음수를 띠게 되면 하락 추세를 의미해 분홍색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값이 0인 횡보장이 발생하게 되면 로프는 파란색을 띠게 되고 파란색 로프의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격을 추적 감시하게 되어 있다. VWAP 로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론 로프의 기울기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법, 그리고 두 번째는 컨솔리데이션 레인지 박스 구간 돌파 매매법인데 먼저 추세 추종 매매법부터 알아보겠다. 추세 추종 매매법은 횡보 후에 캔들의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추세의 방향을 따라 진입하게 되는 방법으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횡보 구간인 파란색 로프가 지속된 후에 노란색 로프가 나타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이때 손절가는 지난 횡보 구간의 기준선으로 잡고 매도는 파란색 로프가 다시 발생하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방금 로프의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발생했으니 확인한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1대1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엔 다른 상황도 알아보자.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발생하며 횡보 구간을 형성해주다가 아래로 내리꽂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분홍색 로프가 나타났으니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주겠다. 손절가는 역시 지난 횡보 구간의 기준선으로 잡고 기다려보자. 파란색 로프가 나타난 캔들에서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이번엔 손익비가 2.4대 1이 나왔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VWAP 로프의 추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개념보다 구조적인 추세에 집중해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매매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이런 횡보장에선 잦은 페이크 시그널이 발생해 잘못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해주겠다. 이번에 추가할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지표로 차트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 ADX를 검색하고 평균 방향성 지수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ADX 평균 방향성 지수는 기준일자 14일을 주기로 해서 추세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가격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현재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는 지표다. ADX 수치는 0부터 100까지 중 강도가 강해질수록
100에 가깝게 상승하고 약해질수록 0에 가깝게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추세가 강한 걸로 판단하는데 이를 Vwap 로프와 결합해서 사용해 보겠다. 아까 살펴본 횡보 구간에서 중간중간 노란색과 분홍색 로프가 나타나며 시그널이 발생했지만 ADX 수치는 20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횡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린 ADX가 최소 20을 넘을 때 시그널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매매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다. 바로 적용해보자. 현재 파란색 횡보 구간 후에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ADX의 수치가 20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하락 추세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도록 하겠다. 손절가는 역시 지난 횡보 구간의 기준선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ADX는 계속 상승하며 추세가 지속되었고 ADX가 꺾인 후에 파란색 로프가 나타나며 매매가 종료되었다. 이렇듯 ADX와 결합해서 사용할 땐 ADX의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힘이 약해질 것을 계산해 절반을 매도하고 확실하게 추세가 종료된 후에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Vwap 로프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 전략의 이름은 박스권 돌파 매매로 Vwap 로프의 구성 요소 중 횡보 구간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박스권을 캔들이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매매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후 캔들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하단을 이탈하면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 보통의 경우 캔들의 가격이 박스를 벗어날 때 추세선의 색 역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좀 더 확실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손절은 캔들이 다시 박스 안으로 돌아와 중심선을 터치하는 구간으로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가는 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캔들의 종가가 확실하게 박스권을 벗어났을 때 진입을 하도록 하겠다. 매도는 다음 박스 구간이 형성되면 횡보에 들어갈 것을 예상해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다. 지금은 캔들이 박스를 돌파했지만 Vwap 로프의 상단을 뚫지 못한 상태여서 추세가 강하게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예상했던 것처럼 캔들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가격의 추세는 이렇게 박스를 돌파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 꼭 로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자. 지금도 캔들이 로프의 상단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Vwap의 중심선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했다. 이를 추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하고 해당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이때 손절은 추세가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을 대비해 박스의 상단선으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로프의 폭이 점점 좁아지더니 다시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해주면 된다. 이처럼 로프의 폭은 Vwap의 표준 오차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추세가 방향성은 낮지만 굵직굵직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추후에 거시적인 지지저항선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 알고 넘어가길 바라겠다. 이번엔 다른 상황이다. 캔들이 박스의 하단을 이탈한 상황에서 아직 로프 하단에 걸려있다. 하지만 직전 상승세를 한 번에 끊어내는 장대 음봉이 발생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 여기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겠다. 이번 시그널은 힘이 강할 것으로 예측해 진입 시기 기준 로프의 기준선으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겠다. 새로운 박스권이 나타났으니 여기서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3.28대 1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렇듯 Vwap 로프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은 해당 돌파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도 지표를 하나 추가해주자. 차트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 OBV를 검색하고 온 밸런스 볼륨을 차트에 추가해준다. OBV는 가격의 등락에 따라 누적된 거래량을 통해 수급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래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OBV의 원리는 매우 단순한데 오늘의 종가가 어제보다 오르면 오늘 거래량을 OBV에 더하고 오늘의 정가가 어제보다 내리면 거래량을 OBV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OBV는 결과값보다 OBV의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제 OBV와 VWAP 로프의 시그널을 함께 보도록 하자. 캔들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VWAP 로프들 또한 박스를 이탈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다. 하지만 여기에 OBV를 같이 보게 되면 OBV가 직전 횡보 구간에 비해 많이 상승하고 있어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진입을 확정지을 수가 있다. 이때 손절가는 역시 박스 기준선으로 잡고 기다려보도록 하자. 지금 OBV의 방향이 아래로 꺾였으니 여기서 50% 익절을 해주도록 하겠다. OBV가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파란색 로프가 나타났다. 이제 추세의 힘이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 모두 매도를 진행해주면 되겠다. 손익비 2.3대 1에서 50% 매도, 그리고 손익비 3.2대 1 구간에서 나머지를 매도해줬다. 이렇게 OBV를 사용하면 매매 횟수를 줄이고 2차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어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 매매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투자 방식은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매매 횟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소개한 추세 추종 매매는 1시간 봉에서 제일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고, 두 번째 소개한 박스 돌파 매매는 4시간 봉에서 제일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다. 이 방법들을 낮은 프레임에서 사용할 땐 VWAP 로프의 설정에 들어가 멀티플라이어를 2.0에서 2.5 사이로 변경하고 랭스의 값을 10에서 14로 변경해주면 작은 가격 움직임을 무시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가장 최근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로프의 전환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분, 3분, 5분, 15분 봉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직접 세팅 값을 바꿔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값을 테스트해보길 바라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